자, 그럼 2024년에 자산시장 예측을 좀 이렇게 한번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올해 시장이 좀 어떻게 될 것으로 보이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브나 TV를 보시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나오죠. 지금 누구는 올해 금리를 6번 내릴 것이다. 네. 누구는 금리를 5번 내릴 것이다. 네. 연준에서는 3번 내린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월가에서 보통 한 네. 6번 정도로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연준에서는 네. 3번 정도로 연준에서 예측을 3번 하고 내린다고 있다고요. 했었죠. 네. 누구는 올해 금리를 아예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는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겨놓고 싸워라 라는 말입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선승구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수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데 상수는 이겨놓고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싸운다. 시장은 과연 예측하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을 대응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에서 시장은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시장은 네네.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대응하는 것이다. 근데 뭐가 예측하는 거고 뭐가 대응하는 거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봐라. 이 분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금융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의 기준이 있느냐, 내가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는 대응을 하는 것이 되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현재 코스피 지수의 위치를 판단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이동평균선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이동평균선이 120 단순 2평 위에 올라 있으면 상승 추세, 주가가 120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현상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응이고, 만약에 그냥 왠지 이번엔 좀 너무 많이 빠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가 바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사보면 어떨까? 이러면 이게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120 이동평균선 밑에 있으면은 아무리 바닥일 것 같아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120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을 때 비로소 매수 버튼이 눌러지는 것, 이것이 바로 대응이라는 개념인데 자산시장도 저는 동일하게 봅니다. 자산시장도 동일하게 보는데, 다만 자산시장에서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사실 최초로 태동됐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농경사회의 시작과 함께잖아요. 예전에 수렵 생활을 할 때는 고기를 저장하지 못하잖아요. 썩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부의 축적이라는 개념이 안 생기다가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곡식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부의 축적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자본주의 시장이 시작되면서 역사는 항상 한 번도 경제 규모가 순간적으로 쪼그라든 적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항상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게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자산 가격의 흐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게 한참 또 떨어질 때는 절대 구입을 잘 안 하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비로소 또 이게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는 또 상승 곡선이 되면 그때부터 또 구입을 하기 시작하시고.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따른 또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점을 포인트로 해서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판단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바로 통화의 공급량의 증감률을 가지고 따져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전년도보다 통화의 증감률이 올랐을 때는 그 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년도보다 통화의 증감률이 내려갔을 때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현상이 과거와 현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유의미한 상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서 그러니까 현재 위치가 어디이고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를 추측하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통화의 증감량하고 중앙은행이 현재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는지 시장에다 유동성을 내뱉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바로 시장에 돌아다니는 통화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알 수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하락 여부를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로직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파트 수집까지 모시고 다산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시간 한번 좀 가져봤는데요. 2024년 우리 아파트 수집가님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 성공적인 부의 스토리를 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